조선 전기의 궁중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궁중무용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궁중무용은 궁중에서 추어지는 춤을 궁중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 전기에 들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궁중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정제라는 말의 뜻은요, 재주와 예술을 올린다 라는 뜻인데요. 이 정자가 올릴 정자, 바칠 정자거든요. 왕에게 재주와 예술을 올립니다 라는 뜻으로 정제라는 말이 생기는데요. 이 정제는 궁중의 연희, 가례, 빈예 등에서 연행되는 춤과 음악입니다. 이 정제 같은 경우는 개인의 감정은 절제하고요, 매우 느린 음악과 함께 우아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춤입니다. 그래서 1493년 성종 때에 악학괴범에 공식적으로 이 정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여서 현재까지 보편화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학정제, 중국에서 유래한 궁중무용을 당학정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음악에 맞춘, 향악에 맞춘 궁중무용을 향악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제라는 말, 그리고 혹시 다른 데서 정제라는 말이 들리시면 아, 궁중무용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의 당학정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당학정제는 고려시대의 것을 유지, 발전시켰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이 중국에서 들어온 궁중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정제라는 말이 없었고요. 당학에 맞춘 춤, 당학의 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제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조선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제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고려시대는 아니고 조선시대구나 라고 유추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과 그리고 이 전통성, 그리고 왕조의 위협을 과시하기 위한 이 정치적인 요소로 여러 음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내용의 음악에 춤이 함께 얹혀지는 건데요. 이런 당학정제의 춤에는 위의라고 해서 호위하는 의물들, 해서 위의라는 의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당학정제에는 신인, 서왕모와 같은 사람이 아닌 매우 신령스러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들을 모시고 나오는 현무라고 해요. 현무들이 이제 호위를 해서 이런 신인과 서왕모 같은 신령스러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신령스러운 인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상서로움을 알리는 상징적인 도구들이 바로 이 위의입니다. 이 위의는 7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인인장, 정절,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주간자 이렇게 7개가 있고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뭐 기도 나오고 뭔가 여령들이 춤추는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 아, 당학정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악학괴범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들을 하나씩 보시면 요 인인장부터 인인장, 그리고 봉선, 그리고 미선, 주간자, 정절, 작선, 용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주간자가 맨 앞에 등장을 해서 서왕모라든지 이 춤추는 사람들, 여령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나가고 끝날 때는 또 인도에서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이 주간자를 잘 보시면 당학정제인지 향학정제인지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간자는 매우 중요하겠죠. 주간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간자는 신인이나 서왕모, 그러니까 그 신령스러운 인물들을 가장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깃대 위에 달린 여기 달려 있는 게 주간자라는 대나무 열매예요. 주간자는. 근데 이 주간자가 60년 만에 한 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60년 만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정말 귀한 것이겠죠.
근데 이 열매를 봉황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간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궁중무용이 연행되는 이 궁중의 뜰 잔치에 봉황이 나왔다라는 걸 상징을 하고요. 이 봉황이 나왔다는 것은 평화롭고 안락한 세상에서 이 즐거운 연희가 행해짐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의물이 바로 이 죽간자고요. 여기 당학정제에 등장하는 그 7가지 의물들이 이렇게 호위함으로 해서 이 궁정의 뜰이 보통의 공간이 아니고 매우 신령스러운 공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의물들입니다. 조선 전기의 당학정제의 종류를 보시면 고려시대 때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던 당학정제들,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구락, 연하대, 곡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에 3개는 왕들의 장수를 의미하는, 여기 헌선도는 복숭아가 나오고요. 수연장에는 뭐 의물들은 안 나오지만 여기 숫자 장수를 의미하는 그런 춤들이고요. 포구락, 연하대 같은 것은 연희, 유희, 놀이 같은 춤입니다. 곡파는 어떤 춤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당학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 창작된 당학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때는 몽금척, 수보록이 있고요. 태종 때는 근천정, 수명명이라는 것이 있고, 세종 때는 하황은, 하성명, 성택, 육화대 이렇게 해서 총 14작품이 조선 전기의 당학정제로 연행이 됐습니다. 조선 전기에 새로 창작된 당학정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몽금척이라는 당학정제인데요. 1393년에 정도전이 이 수보록과 함께 이 조선 개국의 업적을 칭송하고 이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악장이, 그러니까 음악이죠. 음악이 바로 몽금척입니다. 먼저 음악이 만들어지고 세종 때 춤으로 이제 금척무로 또는 몽금척으로 이렇게 2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세종시대 때 이 몽금척이 춤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몽금척 이야기는 이 음악에서 노래가 나오는데요. 노래에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죠. 네, 임금이 되기 이전에 꿈속에서 하늘이 금척은 황금자, 매우 귀한 자, 뭐 그런 뜻인데요. 황금자를 하늘이 이성계에게 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요. 이 금척, 황금자는 그래도 귀중한 자라는 뜻도 되고요. 특히 이 길이나 무게,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들은 국가 경제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도량형은 왕이 국가의 도량형을 관리를 하고 이 유가적 질서의 기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자입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왕조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춤이 바로 이 몽금척이라는 것이죠. 몽금척, 금척, 이 황금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텐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자가 있고 끝에 이렇게 뭐 장식품도 있고 글자도 이렇게 쓰여 있고요. 매우 귀중한 자입니다. 여기 매듭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몽금척의 초입 배열도 지금 악학궤범에 기록된 몽금척의 초입 배열도,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배열도인데요. 보시면 여기 인인장부터 해서 쭉 의물들이 양쪽에 호위를 하고 있어요. 이 의물들이 호위하고 있는 이 공간은 매우 신령스러운 공간이고, 여기 가운데 금척이 이 자를 든 사람이 딱 금척이 서 있고, 여기 춤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일렬로 서 있고, 그리고 앞에 죽간자 있죠. 그러면 이거 당학정제죠. 네, 조선 전기 당학정제. 그리고 여기 족자가 있는데 이 족자에는 아까 그 이성계가 하늘로부터 황금자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섞인 족자를 이렇게 딱 들고 서 있는, 이게 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족자가 앞에 있고 죽간자는 뒤로 빠지고 무원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2열로 금척을 가운데 두고 배열하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기록도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비디오가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대열이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상에 맡겨서 그러니까 창작을 좀 해야 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보록입니다. 이 수보록도 같은 시기, 몽금척과 같은 시기에 창작이 됐는데요. 태종시대 때 춤으로 창작이 됩니다. 태조가 땅의 신 지선에게 진기한 내용이 담긴 책, 보록, 보물 같은 기록을 받은 이야기를 춤으로 만든 것인데요. 여기도 족자 1인, 그 이야기가 담긴 족자를 든 사람 1인, 죽간자 2인, 그리고 보록 1인, 지선 2인, 위 18인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다음 수보록의 초입 배열도예요. 그래서 아까는 몽금척 때는 인인장이랑 의물들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호위하듯이 서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세 줄씩 서 있는 이 배열이 몽금척과 그리고 다른 궁당학 정제와 이 수보록은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가서 다음에 이렇게 회무를 이렇게 원음으로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연행되는 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학개범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인인장 같은 의물의 배열이 다른 당학정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천정입니다. 이 근천정은 명나라의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고 태종의 만수무강을 빌며 태종왕자 시절의 사신으로서 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온 일을 기뻐하는 내용. 그래서 선모가 이인의 현모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모가 두 사람의 현모를 좌우로 이렇게 대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초입 배열은 헌선도와 비슷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아까 수보록과는 다르게 몽금척과 비슷하죠. 위들이 양쪽으로 배열된 모습을 보시고요. 악장의 내용으로 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춤의 순서는 기존의 당학 정제의 틀을 유지한 춤은 바로 이 근천정입니다. 곡파라는 춤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이 춤은 사실은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당학정제였습니다. 이 곡파는 잔치를 끝낼 때 추는 춤인데요. 음력 정월 대보름에 백성과 함께 평화로운 가운데 연애를 즐기는 풍경을 노래하는 음악과 같이 연행이 됐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전승이 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세종시대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425년 세종 7년 때 곡파를 기억하는 기녀 봉이와 종가에 의해서 연이되면서 그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추었는지 방금 그 악학개범의 이렇게 초입 배열도나 뭐 그런 변형도가 남아있지 않아서 기록은 없고요. 네, 그냥 춤을 추었다, 곡파를 추었다라는 기록이 악학개범에 남아있다고 합니다.